오늘 주제는 어쨌거나 지금 이런 그 가격이 꿈틀거리는 상황에서도 네. 이런 부동산 공약을 시행할 수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룡님께서 총정리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자막들 좀 다 빼주세요. 보면 총 크게는 6가지예요. 공급 확대, 내 집 마련 지원,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임대차 제도 변경, 세금 관련 개편 이렇게 총 6가지 정도입니다. 네. 그중에 어떤 건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주시고 어떤 건 이렇게 녹색으로 해주셨는데 이거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녹색은 이번 정부가 단독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들.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네,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네네. 그리고 이제 약간 주황색으로 표현한 것들은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적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몇 주 동안에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주황색 부분은 늦게 될 거니까, 네. 늦게 될 거니까 일단 그렇지 않은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맨 끝에 오른쪽에 보면 추가 준비되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네.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임대차 제도 변경에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가 네. 많다라는 거예요. 4년 임대인 인센티브, 그냥 법은 그대로 두고 인센티브를 추가로 넣는다. 그다음에 전세 기간 자체를 3년으로 확대한다.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율 폐지 또는 5% 플러스 알파로 조정해준다. 요런 식으로 뭔가 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 개정 부분이 너무 힘들다면 그걸 가지고 요렇게 하는 건 어때? 저렇게 하는 건 어때? 라고 하면서 결국 그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물론 이제 싸우겠지만 네. 그랬을 때 뭔가 한 발 물러설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계속 지금 던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그 밑에 있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 네.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결국 지금 공공이 뭐 나서서 뭐 줄이고 규제하고 했는데 뭐 계속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는 변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네. 그러면 그동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좋지 않게 평가를 했던 민간 임대사업자 부분들을 이용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의외라고 봤던 게 우리는 그냥 지난 몇 주 동안은 아무래도 시행령이라든지 직접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임대차 3법이 조금 더 많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느낀 게 사실 임대사업자 이거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원래 당시에는 쫄아서 얘기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게 제가 이제 임대사업자를 저는 중공공 임대사업자를 했어요. 근데 중공공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용 59제곱미터 이하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전용이 아니라 공급 면적 59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작은 평형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격 상승 주도한 게 뭐예요? 전용 84인데 그 아파트 임대사업자랑 관계 없는 평형이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 때문에 이거 임대사업자 폐지한 거는 완전히 이상한 말인 거예요. 그냥 누가 뭐 사람들을 그냥 기분 달래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실제 임대사업자였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거랑 지금 전용 84 아니면 대형 평형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 급등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렇게 폐지해버린 거는 진짜 잘못됐다. 그래서 임대차 제도 변경이나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저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9.13 이전에 했기 때문에 저는 혜택은 다 봤지만 지금의 이거 없앤 거는 뭔가 그거 주택가격 상승이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민간임대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구 이하들의 공급이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뭐 1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1인 가구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걸 한다는 것 자체를 지금 신문이나 이런 데 또 다른 신문을 보게 되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내용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지난 몇 년간의 증명이 되었다면 다시 우리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뒤쪽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통해서 약간 시장 안정을 추구했던 부분들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래서 이 전세 가격 폭등 또는 상승이 결국엔 또다시 갭 투자와 집값 상승을 연결을 시켜주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정부 상황을 보고하는 걸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은 집값 상승을 용인하기보다는 시장 안정에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은 면적들은 오히려 안 올랐죠.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상
오히려 안 올랐다는 거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네. 강남역 오피스텔도 안 올랐다. 그럼. 근데 아마 이거 보면서 그러네, 혹하네 또 이런 생각 하시는 그러니까 분이 있을 혹하라고 거예요. 한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자막 좀 넣어주세요. 지금 이거 자막 모든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진짜로. 예, 그거 채팅방에 이거 보고 저희 이제 채널 출연했던 분 중에 그 선대인님 부동산 정책 보고 팔았다가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출연을 했었어요. 원래 어떤 그 대기업 그룹사 임원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 그 결정을 한 거는 어쨌거나 그분이시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피스텔 가격 안 올랐다, 다주택자 완화가 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세제도 완화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뭐 똘똘한 한 채 시대 저물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솔직히 그냥 생각이에요. 그 의견인 거고. 그렇죠. 그죠. 예.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확실치 않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제 경험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또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더 추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시는 게 맞는 거겠죠. 이런 부분은 정말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네요. 우리가 봤을 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주로 얘기했던 게 이런 빠른 시행 가능했던 부분들 이런 거에다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큰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작은 문제는 따라서 해결될 것이다. 이것부터 한다. 정면 돌파. 빨간색으로 되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부터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세금 관련해서도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게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을 조정함으로써 종부세를 하향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선을 강화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실제로 보유세나 이 종부세를 뭐 폐지하거나 이런 거는 진짜 어렵지만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부터 먼저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높이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오는 정책 이꼴 그러니까 투자해야겠네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조금 섣부른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수에서 나오고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종합되고 난 다음에 시장의 규칙이 게임 룰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상황도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 지금 당장 뭐 어디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내가 거주하는 곳이라면 가능하면 입지 좋은 데 가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취득세에 대한 질문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겠죠. 좀 그거는 명분이 없잖아요. 취득세는. 단기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내용들은 그래서 뭐 공급을 늘린다거나 또는 기타 무슨 방법을 해야 되는데 취득세 그 자체는 조금 명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늦게 천천히 뭐 이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취득세를 내린다는 거는 집을 사게 하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표현했던 소형주택, 소형 오피스텔 취득세를 좀 더 내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취득세 전부가 바뀐다? 명분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패공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패공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소형 평수 거래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겨서 실수요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추진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사람들이 안고 있지 않게 될까? 그걸 진행할 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보니까 가끔가다 하는 행동이 차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하는 쪽으로 좀 접근한다고 한다면 소형 평수 거래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공급을 늘리겠다는 쪽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러고 난다면 또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으면 이분들이 규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움직이는 것들로 진행될 거라고 보여져요. CJ님께서 그래서 언제 사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지금 사야 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역이 어디세요? CJ님. 뭐 그게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어. 예. 저도 되게 이렇게 한 경우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예. 근데 무주택자다, 실거주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저희가 그동안 떠들었던 얘기가 약간 다주택자분들에 대한 판단과 고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네네. 무주택자이거나 일주택자이라면 그리고 본인의 자금의 여력이 있다면야 장기적으로 좋은 데 네. 가셔야죠. 아,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CJ님, 부룡님 채널에다가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부룡님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얘기 듣고 질문합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한번 맞아. 신경 쓰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요즘 취득세 때문에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서 빌라 파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죠. 그런 거는 위험하죠.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은 주택인데 네. 용도는 근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뭐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CJ님이 답변을 네, 해주셨네요. 수서나 분당 지우셨어요. 수서나 분당 고려 중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일원동 쪽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요. 예. 얼마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지금 일원동을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네.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강남에서 뭐 비교하다 보면 더 좋은 데가 있겠지만 네네. 일원동이라고 하는 동네 좋지 않느냐.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 있는 수서 지역에 네네.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언제든지 그 싸게 살 수 있을 때, 감당할 네. 수 있을 때 그런 데 들어가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더 좋은 대안을 그때 고민하라. 그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PD님이 수서 사시거든요. PD님 수서 어떤가요? 좋으면 이렇게 해주시고 안 좋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아, PD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최고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어느새 1시가 넘었네요. 저희 좀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마무리 할게요. 네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얘기가 아마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지만 그 정부가 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되게 불확실성이 되게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다. 그러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장기 그 호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데는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다만 지금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이 투자 때문에 되게 고민들을 하시거나 또 매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정부 정책이 확정된 거 아니니까 네. 조금 더 그 방향성이 아마 몇 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아는 선배에서 계속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네. 저를 포함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돈 놀리기 좀 그런 분들은 네. 그냥 좀 작은 것만 좀 아니에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혼돈의 시기여가지고. 네. 네. 근데 뭐 이럴수록 백투 더 베이직 하는 게, 네.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전세 끼고 하는 투자. 네, 이런 거에, 갭투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시세에 대한 부분들 좀 네. 많이 보시고, 제도에 매몰되면 진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제도를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수익이 안 나는. 예. 네, 맞는 것 예. 같아요. 저도 유행을 너무 쫓다 보면 예. 기본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물건을 팔거나 보유하거나 사거나 할 때 어떤 판단하는 부수적인 요인이지. 네. 뭐 너무 막 규제가 많더라도, 규제가 너무 많아도 와 너무 싸 그러면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요. 예, 규제가 아무리 없어도 너무 비싸 이러면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뭐 가격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거니까요.